10페이지에 있는 자연학화 운동 마무리하고요. 14페이지에 우리 14번에 오른쪽 그림은 공중에서 가만히 놓은 공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내는 사진이다 됐고요. 이란 설명 옳은 거가 되는데 중력 방향에 대해서 점점점 이제 빨라지는 거 이제 나와 있죠. 근데 여기 14페이지 14번 그림을 보면 그죠?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8번에 1번인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문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8번에 1번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지표면에 따라서 지표면에 가까워질수록 빨라지는 운동이잖아요. 자연학화 운동이. 그러니까 탈점 간격도 점점점 더 멀어지겠죠. 그치? 더 멀리 가는 거니까 속력이 빨라지니까. 8번에 1번을 고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4번은 이제 속력이 일정하다. 이제 속력은 점점점 빨라지고요. 어느 만큼 9.8씩 이제 빨라진다. 초당. 이유는요, 공의 질량이 클수록 빨리 떨어진다 그랬는데요. 우리 잘 한번 기억해 보시면 질량은 상관없었어요. 그죠? 중력의 크기는 질량에 따라 비례하지만 속력의 변화량은 일정하다 그랬죠. 질량에 상관없이. 그래서 이유는 틀렸고요. 디귿. 공에는 일정한 크기의 힘이 계속 작용한다. 근데 중력이라는 일정한 힘이 아랫방향으로 계속해서 작용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디귿 맞고요. 공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한다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디귿하고 리은 4번 되어 있고요. 15번은 우리가 이제 그래프는 자연학화 운동에서는 그래프가 하나밖에 지금 우리가 배우진 않았죠.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이동 거리와 시간의 그래프도 알려드리긴 했지만 중등에서는 하나만 알면 된다고 했었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등속일 때는 그래프가 두 개가 났어요. 속력과 시간의 그래프인데 속력이 일정한 게 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축에 대해서 나란하다고 그랬었고요. 이동거리와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에 따라서 이동거리가 증가를 하잖아. 그리고 V는 T분의 속력은 시간분의 S니까 이제 기울기가 시간분의 S, 시간 증가량에 대한 이동거리의 증가량이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T분의 S가 된다는 거 했었고요. 그리고 등속에서는 VT 그래프에서 아래 면적이 우리가 S는 VT니까 이동거리 S는 V 곱하기 T와 같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VT 그래프에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를 하잖아요. 시간당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요 기울기를 우리가 가속도라고 한다고 했었고요. 요 그냥 정의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T 제곱분의 S다라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그래프의 아래 면적이 이제 이동 거리가 될 텐데 삼각형이니까 S는 2분의 1 VT가 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요. 자유낙하 그래프에서는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ST 그래프에서 이동 거리는 이렇게 비례해서 증가하는 게 아니라 포물선을 그리면서 증가하는 거죠. 왜냐면 속력이 일정하게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있었지. 그냥 그래프 개형만 참고해 주시고 우리는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중등에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등속에서는 시간축에 나란하고 자유낙하에서는 이렇게 일정하게 비례해서 증가한다. 이것만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자유낙하 운동에서의 기울기가 9.8이었죠. 이것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5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는 딱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뭐 더 고민할 거 없이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6번에서는 쇠구슬과 깃털이 이제 진공과 공기 중에서 낙하하는 모습이다 돼 있고요. 가에서는 이제 쇠구슬이 먼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와 있고, 나에서는 이제 진공인 거죠. 그래서 쇠구슬하고 깃털이 동시에 떨어지는 게 나와 있죠. 가는 공기 중이고 나는 이제 진공 중이다. 이렇게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되고, 진공상에서는 공기 저항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질량 상관없이 동시에 떨어진다라는 거죠. 가는 공기 중 나는 진공 상태. 가에서는 중력과 공기 저항이 작용한다. 가에서는 깃털이 쇠구슬보다 공기 저항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다음 4번이고요. 나에서는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 진공상에서도 중력은 작용하죠. 대신 공기 저항이 작용하지 않는 거고. 16번에 4번이고요. 중력의 크기는 같다. 그죠? 17번에서는 이제 VT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속력이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알 수 있다 되는데요. 우리 중력의 크기는 알 수가 없죠. 그죠? 중력의 크기는 참고로 질량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고, 무게가 중력의 크기죠. 그래서 질량 곱하기 9.8이 무게가 되고 이게 중력의 크기예요. 그래서 질량 값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 없고요.
얘는요 그래프의 기울기는 중력 가속도 상수 9.8이라고 했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요 1초당 9.8, 2초가 됐을 때 19.6, 3초가 됐을 때 29.4, 4초가 됐을 때 39.2 해서 9.8씩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게 기울기가 되겠고 이게 다른 말로는 이제 가속도라고 해요. 물리학에서는. 디귿은요 운동하는 에스컬레이터의 시간 속력 그래프와 같다 그랬는데요. 에스컬레이터나 뭐 컨베이어 벨트 그다음에 뭐였지? 무빙워크 이런 것들은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등속 운동이라고 했지,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그래프를 나타낸다. 7번은 2번이고요. 18번은요. 진공 상태 같은 높이에서 뭐 돼 있지만요. 질량 상관없이 동시에 떨어진다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지. 19번에 가는 등속 운동, 나는 이제 자유 낙하 운동이라는 거를 알아낼 수 있으면 돼요. 충분히. 가는 등속 운동을 한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죠. 자유 낙하 운동은 나가 되겠고요. 모노레일은 가니까 등속 운동. 시간에 따라 이동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되는데요. 이건 가가 되겠고요. 가와 나의 그래프의 기울기는 이동 거리를 나타낸다 그러는데 기울기가 아니라 아래 면적이 이동 거리를 나타내겠죠. 19번은 1번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실력 탄탄 1번을 보시면요. 우리가 제가 이제 등속 운동에서 이제 속력을 나타내는 속력이 다를 때 나타내는 방법을 말씀드렸었잖아요. VT 그래프에서는 이제 우리 수평면의 높이를 가지고 y축을 가지고 A와 B를 비교했을 때 A보다 B가 속력이 더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이동 거리에서는 기울기를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다고 했죠. 기울기가 속력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B가 A보다 속력이 큰 거를 그래프에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A가 속력이 더 빠른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CD에서는 C가 더 속력이 빠른 게 되겠죠. A와 C는 같은 속력이다 돼 있는데요. A를 구해보시면 기울기가 2분의 60이니까 30이 되겠고요. C는 30이라고 돼 있죠. 같은 속력이다, 그렇지? B의 이동 거리는 시간에 비례한다 그랬는데요. 등속이니까 시간에 이제 이동해서 거리에서 시간에 비례해서 이동 거리가 증가하는 거 그래프로도 알 수 있죠.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답은 3번인데요. 4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A가 D의 4배이다 되는데요. 2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30과 60이니까요. 그 다음에는 뭐 60과 120이 되겠죠. 어쨌건 1대2가 되겠죠. 죄송해요. A와 D군요. A 같은 경우는 4초일 때 120m를 갔을 거고요. D 같은 경우는 15 곱하기 4에서 60을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건 2배네요. 그래서 A가 D의 2배가 된다. 그래서 붙이시면 될 것 같고요. A, D 모두 등속 운동, 그죠? A, B, C, D 모두 이제 등속 운동에 대한 그래프가 되겠고요. 다중 성강 사진으로 C와 D의 운동을 기록하면 사진에 찍힌 물체 사이의 간격이 더 넓은 건 속력이 빠른 C가 되겠죠. 그래서 1번에 3번, 2번은요. 3초까지는 이제 속력이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일종의 뭐 자유 낙하 운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9.8, 19.6, 29.4, 그치? 그 다음에 3초부터는요, 이제 등속 운동을 해요. 그래서 0에서 3초 동안 물체는 등속 운동을 한다 되는데 자유 낙하 운동을 하는 거고요. 3초 이후에 등속 운동을 한다. 3에서 5초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요, 이제 그냥 아래 면적을 구하면 되겠죠. 3에서 5초까지는 2초 5, 그 다음에 29.4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58.8 니은이 맞고요. 5초 동안의 물체는 매초 9.8m/s씩 속력이 커졌다 그랬는데요. 5초 동안 3초까지가 매초 9.8m/s씩 속력이 이제 커진 거고요. 3초 이후는 이제 29.4로 일정한 거지. 그러니까 디귿을 고치시려면 3초 동안 물체는 이렇게 고치시면 되겠죠. 이번에 답은 2번이고요. 공을 가만히 들고 있다가 놓았더니 공이 4초 후에 지면에 도달했대요. 4초. 이때 공을 떨어뜨린 높이는 돼 있는데요. 아까 그 문제랑 똑같은 거네요. 그래서 아까 전에는 3초까지였잖아요. 그러니까 4초면은 29.4에서 9.8을 더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39.2인가요? 네. 네. 나누기 2분의 39.2 하면은 이제 그 속력이 나오겠죠. 약 한 뭐 19점 얼마 나오겠죠. 그거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에서 4분의 이제 이동 거리 이렇게 하는 거죠. 이동 거리를 해서 속력 곱하기 4 하면 되겠죠. 그러면 19 곱하기 4 하시면은 약 70 얼마 나오겠네요. 답은 3번에 3번이고요. 아까 전에 풀었던 그 루틴하게 풀었던 공식 있잖아요. 풀이 방법 거기다가 숫자만 바꾸시면 되는 거죠. 그치? 이해되죠? 3번은 3번이에요. 자, 넘겨주시고요. 이제 일과 에너지 볼 건데요. 오늘은 이제 일과 에너지하고 뒤쪽에 있는 이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까지 볼 거예요.
우리 1학년 때는 이제 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고요. 과학에서의 힘은 좀 정의가 달랐잖아요. 운동 상태와 모양이 변하는 것을 과학에서의 힘이라고 했었고요. 이번에는 힘을 작용해가지고 이동 거리를 변형시켰을 때를 우리가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힘을 줘가지고 뭔가 어떤 물체를 이동시켰을 때 이걸 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는 일과 좀 다른데 과학에서 일은요. 한번 밑줄에 놓으세요. 물체에 힘이 작용해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일을 했다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일은 과학에서는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고 정의를 하고요. 힘이 작용한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울어는 일은 워크에서 W고요. 그 다음에 힘은 force F, 그 다음에 이동거리는 앞에서 봤지만 이제 S로 표현해요. 그리고 단위는요. 힘은 단위가 뉴턴이죠. 그 다음에 이동거리는 보통 과학에서는 보통 미터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뉴턴 곱하기 미터로 단위를 표시를 해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일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에너지로 이제 뭐 뒤에도 배우겠지만 일과 에너지는 서로 간에 전환이 있다고 하거든요.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에너지의 단위인 줄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일의 단위는 에너지 단위인 줄, 그리고 힘은 힘의 단위는 뉴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동거리는 미터. 그래서 기호도 잘 기억해 주시고 단위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되고 뉴턴 곱하기 미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내가 20뉴턴의 힘으로 책상을 뭐 2m 밀었다 그러면은 20 곱하기 2에서 40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힘을 작용시켜서 이동한 거리를 이제 우리가 일이라고 한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일의 양을 보시면요.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와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의 곱을 나타낸다 말씀드렸고 힘과 이동 거리에 비례한다. 이건 밑줄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있는 그 식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고 단위 뉴턴 미터다. 밑에 이제 1번 단위 줄을 보시면요. 1줄은 물체에 1뉴턴의 힘을 작용해서 물체를 힘의 방향으로 1m 이동시켰을 때 한 일의 양이다. 뭐 공식에 대한 정의가 되겠죠. 1뉴턴의 힘으로 1m 이동시켰을 때 1줄의 일을 했다라고 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밑에 있는 중력과 일의 양을 비교해 보면요. 중력에 대해 한 일은요. 중력은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중력에 대해 일을 했다는 거는 위쪽으로 뭔가 물체를 들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무게만큼 일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무게 9.8 곱하기 질량이고요. 그리고 들어올린 높이. 왜냐하면 중력은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건데 내가 들어올리는 건 윗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중력이 커진 거니까 점점점 멀어질수록 중력이 잡아당기는 힘도 커지겠죠. 그래서 높이를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무게 곱하기 높이, 그리고 무게라는 거는 9.8 곱하기 질량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높이가 되겠고요. 요게 이제 뒤에 가면은 우리가 위치 에너지라고 해가지고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그 다음에 높이를 하는 값이 나올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건 중력에 대해서 수직으로 그러니까 위쪽 방향으로 한 일이 되겠죠. 물체의 무게 곱하기 이제 높이가 된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력이 한 일은 어떤 높은 곳에 매달려 있던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되겠죠. 그래서 똑같아요. 중력의 크기 곱하기 떨어진 높이.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똑같이 나오겠죠. 결국에는 그치? 근데 이제 방향이 다르다는 거. 중력의 한 일은 아랫 방향이고요. 중력에 대한 일은 위쪽 방향이다. 그래서 방향만 잘 고려해 주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우리 1, 2, 3번 한번 풀어보실까요? 어렵지 않아요.
자, 1번 볼게요. 1시간 동안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읽었다. 뭐 당연히 과학에서 일은 아니고요. 이제 일상생활에서 일이 되겠죠, 그렇지? 좀 다르다는 거. X. 화분을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 우리가 바닥에 놓인 화분을요, 선반에 위에 올려놓았다는 거는 중력에 대해서 위쪽 방향으로 들어 올린 거잖아요.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O가 되겠죠. 교실 바닥에 놓인 책상을 교실 뒤까지 밀고 갔다. 수평 방향으로 내가 힘을 주고 수평 방향으로 이동했잖아요. 그러니까 힘의 방향에 대해서 이동했기 때문에 O가 되겠죠. 2번은요. 50N은 쓰여있지만요. 사실은 20N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20N의 힘을 작용했기 때문에 20 곱하기 이동거리 3 해서 60줄이 되겠죠. 이제 이런 문제 푸실 때 이건 좀 단순하긴 하지만 문제 푸실 때 그냥 무게를 곱하시면 안 돼요. 단순하게 힘을 준 만큼만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20 곱하기 3에서 60줄이다. 3번은요. 무게가 10N인 물체가 3m 높이에서 가만히 놓아 지면으로 떨어뜨렸다 돼 있고요. 물체가 떨어질 때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물체에 일을 하겠죠. 힘을 가하고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력의 크기는요 이제 무게가 되겠죠. 그래서 10N이 되겠고요. 이때는 수직 방향이기 때문에 그냥 10N 곱하기 3을 하시면 돼요. 위에 수평 방향이랑 수직 방향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참고하세요. 수평 방향은요 내가 진짜 그냥 미는 힘이에요, 그렇지? 그리고요 수직 방향은요 가만히 있다가 한 거니까 가만히 있다가 떨어지는 거니까 무게가 되겠죠. 중력의 크기가 무게, 그 다음에 곱하기 떨어지는 높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10 곱하기 3에서 30줄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평이랑 수직이랑 풀 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 왼쪽으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요. 1의 양이 0인 경우도 있잖아요. 1이라는 건 그냥 힘과 이동거리를 곱하니까 주어진 숫자만큼 우리가 곱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과학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경우를 따질 수 있겠죠. 그러면 조건이 힘과 이동거리니까 요거를 이제 조합하면 되겠죠. 힘이 0이거나 이동거리가 0이거나, 그치? 그리고 힘과 이동거리의 방향이 다르고 이 세 가지. 그래서 힘을 줬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가 이 교탁을 이렇게 밀었어요. 근데 움직이지 않아. 얘는 과학에서는 나는 열심히 일을 하긴 했지만 과학에서는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힘을 줬지만 이동거리가 없을 때, 움직이지 않았을 때. 그리고 힘을 주지 않았는데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빙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김연아 선수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점프를 한 다음에 딱 떨어졌어. 그 다음에 얼음에서는 빙판에서는 저절로 이렇게 쑥 가는 거잖아요. 그치? 외부에서 더 이상 힘이 주어지지 않고 이런 거를 등속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등속 운동 같은 경우는 힘이 더 이상 주어지진 않지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에스컬레이터나 컨베이어 벨트에 탔어요. 만약에 컨베이어 벨트에 타면 안 되겠지만 에스컬레이터에 탔어. 그러면은 에스컬레이터는 저절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힘이 작용한 건 아니라고 쳐요. 과학에서는. 그래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고요. 힘도 있고 힘을 줬고 물체도 움직였어. 그런데 방향이 다를 경우는 특히 방향이 수직 방향일 때는 우리가 일을 하지 않은 걸로 해요. 방향이 반대 방향일 때는 우리가 이제 1학년 때 힘에 합력을 하면서 어쨌건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치? 힘의 합력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직 방향일 때는 0으로 쳐요.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물건을 들고 가방 같은 걸 들고 들었어. 가방을 든다는 거는 수직 방향으로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힘을 준 거잖아요. 그치? 그런데 나는 가방을 들고 앞으로 이동해. 요거는 과학에서는 일을 하지 않은 걸로 해요. 왜냐? 힘의 방향은 위쪽인데 이동 방향은 앞이니까. 그치? 그래서 힘의 방향과 이동한 거리의 방향이 다를 때는 특히 수직일 때는 일을 안 한 걸로 해요. 과학에서. 상쇄된 걸로 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세 가지 잘 분류하시고 조건이 힘과 이동거리이기 때문에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다. 일을 하지 않는 경우를. 알겠죠? 그래서 예를 보시면요. 이제 여기 빙판에 이제 피겨 스케이터만 나와 있는데요. 스케이트를 타고 한 방향으로 등속 운동. 이제 등속 운동 말씀드렸지만요. 외부에서 힘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 알짜 힘이 0인 경우.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한번 착지한 다음에 계속해서 쭉 똑같은 속력으로 앞으로 쭉 나가잖아요. 이런 경우에 등속 운동이 되겠고요.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0이므로 일의 양도 0이다라고 하고요.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0일 때 아까 말씀드렸죠. 힘껏 밀었으나 움직이지 않았을 때 이동 거리가 0이므로 일의 양도 0이다. 세 번째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일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방이나 책 같은 걸 위쪽으로 들어야 아까 전에 뭐 우리 예제에서도 봤지만
화분 같은 거를 위쪽으로 들어요. 이때는 이제 화분을 내가 만약에 들었어. 요거는 이제 힘의 방향이 위쪽으로 들었지만 내가 앞으로 화분을 들고 앞으로 이동해요. 그러면 일을 하지 않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0이므로 이대양도 0이다. 그래서 수직한 방향으로 이동하실 때는 0이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자 오른쪽에 3번을 보시면요, 계단을 오를 때 한 일의 양이에요. 계단을 오른다는 건요, 수평으로도 이동하고 수직으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단을 오를 때는요, 어떤 물체를 들고 계단을 오를 때는 앞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는 일의 양이 0이에요. 대신에 이제 수직으로 이동하는 것만 따지는 거예요. 뭔가 가방이나 물건을 들고 위쪽으로 올라간 거. 그래서 앞으로 이동한 거리는 생각하지 않고요, 수평으로 이동한 거리는 생각하지 않고 높이만 따지는 거예요. 알겠죠? 계단을 올 때는 수직한 높이만 따져라.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작용한 힘은 0이고요. 수직 방향으로 작용한 힘은 여기다 밑줄여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물체의 무게와 같으므로 물체의 한 일은 중력에 대한 일과 같다. 그래서 무게 곱하기 높이만큼 이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4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민서가 무게가 100N인 물체를 든 채로 100N의 물체를 되게 힘겹게 들었잖아요. 약 10kg 된단 말이에요. 100N이면 수평 방향으로 20m만큼 걸어갔어요. 무거운 10kg짜리, 예를 들면 쌀포대 정도 되겠죠? 10kg짜리를 들고 앞으로 갔어. 힘들게 일을 했지만 과학에서는 일의 양이 0이에요. 왜냐면 수직 방향으로 힘을 줬고 이동 거리는 앞쪽 방향이니까, 그치? 그래서 0줄이다. 0. 이렇게 이제 고려하시면 된다는 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일과 에너지인데요. 제가 뭐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일에 우리가 단위를 줄로 표현하는데 일과 에너지를 서로 간에 상호 전환이 되기 때문이요.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고, 일을 하면은 에너지가 생성되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예를 먼저 볼게요. 일과 에너지의 전환 예에 돼 있는데요. 추를 들어 올리는 일을 했어요. 추를 들어 올리면 추가 높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은 이제 우리 뒤에서 배우지만 위치 에너지라는 걸 갖게 돼요. 어떤 기준에 대해서 위치가 가지는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그럼 얘를 추를 갑자기 딱 놔요. 정지했던 추를 딱 놓으면 밑으로 떨어질수록 속력이 빨라지면서 밑에 있는 말뚝을 빵 하고 크게 치겠죠. 그치? 일을 한 거잖아. 그래서 이 추가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일이라는 걸로 전환이 되죠. 그래서 에너지와 일을 서로 간에 전환시킬 수 있다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반대로 이 추가 떨어져 있던 거를 위로 올리잖아요. 그럼 다시 에너지가 일을 한 거잖아. 일로 다시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무게에 대해서 높이만큼 일을 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과 에너지가 서로 상호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의 정의를 보시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일의 단위와 같은 줄을 쓴다. 그래서 J 잘 기억해 주시고, 줄 정도에다만 동그라미 쳐면 되겠죠. 일과 에너지의 전환은요, 그냥 뭐 개념 정도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물체의 일을 하면 물체가 에너지를 갖고 물체가 가진 에너지는 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래서 일은 에너지로, 에너지는 다시 일로 전환된다. 그냥 결론은요, 일과 에너지가 서로 전환된다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물체에 일을 해줘요. 그러면은 물체는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물체가 만약에 외부에다가 일을 해요. 그러면은 물체가 에너지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에너지라는 거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증가했다가 감소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증가하거나 감소한 만큼 일로 전환이 된다.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5번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에너지, 그죠? 5가 되겠고, 에너지 단위는 줄이고 일의 단위도 줄, 그죠? 5가 되겠고요.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다. 5가 되겠죠. 개념적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추를 들어 올리는 일을 하면 추의 에너지는 증가하겠죠. 위치에 대해서, 높이에 대해서 이제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겠고요. 문제를 먼저 풀게요. 118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1번부터 7번까지 방금 했던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계단으로 올라온 거죠? 그렇겠죠. 기어서 온 거 아니죠? 응? 사다리 같은 거 그러면 그런 거 아니죠? 네. 이상한 거 고려하지 마. 근데 올라갔다고 했는데 어떻게 올라가는지가 안 나와서 그런 거 물어보네. 여기 회사에다 물어봐. 무슨 회사예요? 아 물론 당연히 그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면 일을 한 게 아니겠죠. 근데 여기서는 걸어 올라갔겠죠. 걸어 올라갔다 돼 있네. 네? 걸어 올라갔다. 계단 올라가도 사다리 타고 올라가다 어차피 걸어 올라갔잖아. 그치? 사다리로 타고 올라가는 거는 사다리가 저절로 올라가진 않을 거야. 올라갈 수도 있고. 네. 너무 미래 아니야? 아 3층에서 1층에서 엘리베이터. 자, 7번까지 보고 이제 쉴게요. 1번 과학에서 일을 한 경우 돼 있는데요. 과학책을 읽었다 안 되겠죠? 가방을 메고 계단을 걸어서 앞으로 가면 안 돼요. 위로 올라갔죠. 그러면 맞아요. 2번이고요. 바위를 힘껏 밀었으나 움직이지 않았다. 이거는 일을 한 게 아니죠. 4번도 답이고요. 바닥에 떨어진 책을 수직 방향으로 위로 주워서 책상 위에 놓았다. 이거 수직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 4번 되겠고요. 마찰이 없는 얼음판 나오면 등속 운동이기 때문에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2번, 4번 되겠죠. 2번은요. 200N의 힘으로 밀었어요. 책상을 오른쪽으로 3m. 힘의 방향과 이동 거리 방향이 일치하니까 곱하면 되겠죠. 200 곱하기 3에서 600줄 이렇게 쉽게 구하실 수 있고요. 3번은요. 150줄이 나왔대요. 그리고 5m가 이동했대. 그럼 150 나누기 5에서 30N 이렇게 하면 되겠죠. 3번에 1번. 4번은요. 5N의 무게가 5N이고요. 사과가 3m 높이에서 떨어졌대. 5, 3, 15에서 15줄 쉽게 구할 수 있죠. 5번에. 자,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요. 가 같은 경우는요. 10N의 힘으로 5m만큼 이동했어. 그지? 그러니까 50N 더하기 가와 나가 다른데요. 50N 더하기 그 다음에 다시 수평으로 또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20N만큼 곱하기 2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40N에서 90N이고요. 나는요. 일단은 들었죠. 그러니까 20N 곱하기 2에서 40N까지 나왔어요. 40N 아니고 줄 50줄 더하기 40줄에서 90줄. 나는요 처음에 40줄만큼 들었어요. 그런데 들고 이동을 했잖아. 이건 0이야. 그치? 그래서 0이에요. 그래서 40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상생활에서는 당연하게 가와 나가 똑같다고 이제 치겠죠. 근데 과학에서는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일의 양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평으로 밀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일을 한 거야. 그리고 다시 가가지고 들었잖아. 일을 한 거야. 근데 나는요 들고 수평 이제 수직 방향 힘을 준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갔잖아요. 이건 0이야. 그래서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답은 5번에 4번이에요. 이런 것도 잘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헷갈리는 문제들이 이제 종종 나올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문제 풀 때마다 잘 고려해 보세요. 상황을. 6번은요. 일의 양이 0인 경우 돼 있어요. 철봉에 3분 동안 매달려 있었다. 수직 방향으로 매달려만 있었잖아요. 힘을 줬는데 이동 거리가 0이야. 그지? 네, 그래서 0이에요. 니은은요. 마트에서 물건을 실은 카트를 밀며 이동했다. 요거는 이제 물건이라는 무게만큼 이제 수평 방향으로 이동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일의 양이 0은 아니겠죠. 디귿은요. 미끄러운 얼음판 위를 스케이트를 타고 일정한 속도로 미끄러졌다. 이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기면한 예를 들었지만 이런 빙판 위를 갈 때는요. 힘이 주어지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동 거리는 있다고 해도 일의 양은 0이 되겠죠. 그래서 기역 디귿이 답이에요. 2번. 니은은요. 가방을 메고 1층에서 3층까지 걸어 올라갔다. 이거는 이제 수직 방향이 1이기 때문에 일의 양이 있는 거죠. 그래서 6번에 2번이요. 이런 게 좀 헷갈릴 수 있죠. 일과 에너지에 대한 설명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 찾으시면 되고 단위가 같다. 그죠? 물체의 일을 하면 에너지가 증가한다. 맞죠? 에너지의 단위와 일의 단위가 같은 줄을 쓴다. 맞고요. 일은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지만 서로 간에 상호 전환된다고 했었죠. 7번에 3번이죠. 10분 쉬었다가 이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한번 알아볼게요.